중국을 견제하는 법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우리 국내가 이제 반사수혜가 되면서 이제 기회를 다시 잡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가장 중요한 게 북미 시장이니까 북미 시장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핵심은 입니다.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최근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전액이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거든요. 지금 좀 조심해야 된다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장님이 2차전지 시장은 일시적인 둔화일 거고 향후 이제 또 회복되는 흐름은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엄청난 성장이 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2차전지 산업이 성장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걸리는 게 중국 쪽입니다. 중국 업체들하고의 이 경쟁 여기서 이제 밀리게 되면은 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게 이제 유럽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가 우리가 주력을 하는 게 이제 그 ACM811 라인 배터리를 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유럽 쪽에서는 이제 그 NCM523, 613 이런 이제 미드니켈 쪽에서는 중국 쪽에서 많이 따라온 것도 있고, 그리고 워낙 저가로 공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국내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나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드니켈 쪽에서는 수익성이 잘 안 납니다. 이번에 이제 4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대체로 이제 그 울트라 하이니켈 쪽에서는 수익성이 되게 좋은데 반면에 이제 NCM 523 쪽에서는 대체로 손실이 많이 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문제가 안 되고 이거를 이제 경쟁을 가지려고 하면은 이제 만간 비율을 높이는 그런 이제 고성능의 그 미드니켈 쪽을 이제 하이만간 이런 제품들이 개발이 돼서 그걸로 경쟁을 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런 이제 그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으면 기회가 없을 뻔했는데 미국은 그 IRA법 그리고 이제 유럽의 CRA법 등이라든가 그 배터리법이라든가 이런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법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우리 국내가 이제 반사수혜가 되면서 이제 기회를 다시 잡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가장 중요한 게 북미 시장이니까 북미 시장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핵심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법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IRA법에 대한 취지가 전기차 육성에 필요한 배터리 제조라든가 이런 전기차 그 생산에 있어서 중국을 배제해서 미국 내 투자를 활성화하는 거거든요. 결국 미국 내에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미국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들이고 그 미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미국 중심의 이런 전기차 밸류체인을 구축을 한다는 것에 목적이 두는 거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게 한국을 위한 법이라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건 아니고 결국은 미국을 위한 법입니다. IRA법 자체가 미국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보조금을 주겠다는 얘기니까 이게 이제 기회가 될 것이고요. 이 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워낙 많이 알려진 것이고 이번에 중요한 거는 그 세부 규정에서 이제 그 우려 왜곡 기간 이제 FEOC였죠.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이제 2024년부터는 배터리 부품, 배터리 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에서 생산 시에는 세공제 적용을 금지하겠다. 이 내용이 이제 핵심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우려 왜곡기가 들어가는 기업들이 회수가 되는 것이고요. 또 올해부터 이제 전기차를 구매 시점부터 세공제한다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AMPC 요 세공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이제 그전에는 이제 배터리 셀이라든가 모듈이라든가 팩 이런 쪽에 좀 들어갔었는데 또 핵심 광물 쪽, 핵심 광물은 양극재가 들어갔죠. 양극재 들어갔는데 이번에 포함된 게 요게 이제 그 전액과 분리막에 들어가면서 전액 기업들이 막 좀 급등 나왔고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에 진출하는 게 빨라봤자 2029년도 정도 양산 이렇게 정도 계획이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진출할지 말지를 좀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론상으로는 수혜인데 실질적인 수혜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 북미 시장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도 있고 특히 이제 올해와 내년에 대규모로 증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수혜가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분리막 기업들에 비해서 전액 같은 기업들은 ROIC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증설하게 되면은 이익에 대한 회수가 좀 빠르기 때문에 그 불막 중심으로 최근에 이제 AMPC 수혜주들이 움직였고 이번에 이제 IRA법에 의한 세공제 그 자동 차종을 이제 공개를 하니까 19종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단 한 정도 들어가지 않았고 배터리 3사를 포함해서 이제 파나소닉까지 19개 들어갔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보니까 폭스바겐 쪽의 차량, ID4 24년형 모델이 SK온 배터리 장착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미래에셋증권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요 밑에 추가된 겁니다. 여기 아래가. 그래서 이게 다 SK온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얘기는 이제 북미 시장에서 중국 배터리가 배제가 되고 결국에는 K 배터리의 점유율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점점 현실화되고 있고 그런 그 아래법의 취지에 맞춰서 좀 이게 현실화되고 있다. 결국에는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그 비우려 집단에 들어가지 않는 그 나라와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배터리라든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전해질, 분리막, 동박, 뭐 신도전제들이 주요 소재들인데, 요게 들어가는 기업들이 이제 배터리와 양극재는 거의 국내 독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음극재도 사실상 뭐 일본이 있지만 우리도 독점이고, 특히 이제 전해액 같은 경우도 일본 업체가 되게 캐파 작습니다. 때문에 전액도 독점인데 이번에 AFPC 안 들어갔다가 추가가 포함이 되면서 최근에 부각을 받는 상황이고 뭐 전해질이라든가 뭐 동박 이런 쪽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서 여기 이제 여기 하이투자증권에서 그 만든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파란색에 있는 기업들을 잘 리스트를 해서 개별적으로 공부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 아래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빠진 거라고 보면은 요 이제 그 양극재들에 대한 그 지주사들은 좀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자료였는데요. 그 LG 에너솔루션 컨퍼런스 콜 이제 후기 얘기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 FOMC에 따른 밸류체인 수혜가 전액, 전구체, 분리막 요 순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전액 기업들 그래서 요즘 주가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엔캠이 최대 수혜로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요게 이제 솔브리 홀딩스 그리고 이제 동아 기업 여기도 포함이 되는데 분리막은 지금 뭐 그 SKIT나 뭐 WCP가 있지만은 LG화학이 사실상 가장 큰 수가 될 겁니다. 직접적으로 도레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전고체랑 에코프로 머티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MSCI 편입도 있지만은 사실상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을 받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FOMC뿐만 아니라 이번에 차세대 이거 46 시리즈 원통형 전지 여기에 대한 그 수혜주들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46X 이런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양극재라든가 그런 이제 그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가형 쪽에 LFP라든가 미드니켈 쪽에 관련 수혜들도 잘 보셔라라고 봐서 이거는 이제 메리츠 증권 쪽 자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제가 여러 번 소개드렸는데 그 리튬 춘덕군이라고 그 김희재라는 분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리포트를 쓰시는데 그분이 정리한 자료입니다. 북미 시장에서 전해 업체들의 생산 능력과 점유율을 전망을 해놓은 게 있어요. 현재 그 엔캠 같은 경우가 북미 시장에서 캐파가 4만 톤이고요. 그리고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의 자회사인 솔브레인 MI가 대략 5천 톤의 캐파가 있고 미쓰비시 일본 업체가 3만 톤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엔캠이 28만 톤, 솔브레인 홀딩스가 이제 10만 톤이고 솔브레인이 아니라 솔브레인 홀딩스로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솔브레인이 국내 전액을 하고 솔브레인 홀딩스가 해외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덕산테코페가 올해 6만 톤, 그리고 동화 그 기업의 자회사인 동화 일렉트로라이트는 내년에 8만 톤입니다. 그럼 이게 엔캠이 34만 톤, 솔브레인 홀딩스는 그들이 10만 톤 쭉 가고 덕산도 6만 톤, 미쓰비시도 이제 3만 톤 쭉 가다 보면은 요 25년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엔캠이 56% 점유율, 동화가 이제 13%, 솔브레인이 16%, 덕산테코페가 10%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시가총액을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가 더 싼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현재 시가총액을 비교해봐서 이 점유율대로 보면은 어디가 더 싸구나. 그러면은 더 싼 걸 더 사고 좀 많이 이거보다 또 오버해서 올라갔다 싶으면은 차이가 해야 되는데 아까 시장의 트렌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주도주들은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쉬면서 낙폭과대 종목들이 저가 매수가 들어간다 말씀드렸는데 근데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최근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전액이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갔던 게 엔캠이거든요. 그럼 엔캠은 지금 좀 조심해야 된다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료는 이제 이거는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건데 이제 2025년도를 되게 중요시 보는 이유가 바로 이제 배터리 3사의 캐파 계획입니다. 현재 LG 에너솔루션을 보면은 이제 미시간주에 가동 중인 캐파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GM과 합작 공장이 가동 중인 게 있는데 올해부터 테네시 공장이 가동이 이제 됩니다. 약간 지연된 거죠. 올해 작년부터 가동됐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삼성 SDI는 24년도에 이제 이게 원래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이 24년도에 올해 조기 가동 예정이고요. 그리고 SK온의 독자 공장이 이 공장 같은 경우가 원래 이게
포드 쪽에 주로 공급하는 거 있는데 올해 10월 달부터 현대차 쪽으로 라인이 변경이 돼서 현대차의 그 전기차가 생산이 될 거고요. 대체로 보면 크게 변동이 많이 없어요. 근데 보면은 2025년도 가동이 많습니다. 2024년도 있지만 2025년도가 많은 게 이 얘기는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양산이 된다 그러면은 실적은 2026년도에 굉장히 좋겠죠. 풀캡파 그때 도니까. 그러면 상당히 선반영 된다 그러면 주가의 고점 2025년도를 예상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북미 시장의 2025년부터 26년도의 급성장을 보고서 2000년 투자하자라는 게 컨셉이고요.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이어지는 이 금리 인하 사이클과 시장이 더 풀린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이런 북미 시장에서의 그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 전기차 대중화 시대의 급성장이 맞물리면서 이게 요즘 많이 유행하는 그래서 그 K배터리 빅뱅 폭발이 이때 일어나겠다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다만 이제 2024년도에서는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했던 건 아닌데, 다만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광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분기 적자에는 사실 시다율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그걸 예측 못한 거는 있었지만은 뭐 어쨌든 그것 때문에 조정이 많이 나왔던 거고, 뭐 그로 인해서 조정은 뭐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것이고, 미리 이제 진입을 한 상태에서 물려 있으신 분들한테는 고통스럽겠지만은 충분히 그걸 견딜 만한 그런 시기와 그 재료들이라든가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이걸 잘 이겨내야 될 구간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